한 2주, 3주 전이었나요? 뭐 민족 최대 명절 추석도 있었습니다만 어디 추석 분위기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또 제사 문화가 많잖아요. 근데 손 변호사님, 이 네. 제사가 정말로 이 부부간의 최대 갈등 중에 하나죠. 아, 그렇습니다. 이 제사, 네. 또 그냥 제사도 아니고 시댁 제사입니다. 하하. 네, 결국 이제 그 며느리와 시댁 식구들, 네. 시부모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우리 문화에 있는데, 이게 또 시댁 제사를 통해서 크게 또 이제 발생한 그런 그 사건인데요. 네네. 이게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그 글 중에 공감을 얻는 글들이 있으면은 뭐 폭발적인 댓글이 달리죠. 네. 이 건 역시 그런 건데요. 네. 글이 내용이 이겁니다. 네. 왜 며느리가 네. 시댁 제사에 꼭 참석해야 하냐. 아하. 굉장히 좀 도발적이면서도. 근데 올 곳이 왔군요. 올 네, 곳이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네. 이게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네. 30대 중반이고요. 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하. 그런데 결혼 후에 그 1년에 2번 시댁 제사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연애를 오래 했는데 이 남편이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아니 고향에 제사 지낸다고 간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여기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고 네. 또 시댁에서 왜 이렇게 며느리의 제사 참석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 이거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 자체지만 자체 문제지만 이러다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연락할 거 아니에요. 며느라가 제사 때 언제쯤 내려오니 하다 보면 손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 즉 고부간의 갈등도 커질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며느리가 지금 맞벌이 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이제 제사가 있을 때는 못 간다. 아하. 그리고 이제 주말 제사도 일요일은 또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서 토요일에 해야 겨우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그 직장 때문에 제사에 못 가면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이제 불만을 이야기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제사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계속해서 이제 눈치를 주고 네. 참석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제사 끝나고 나서도 이 제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너는 왜 관심이 없냐? 네. 하면서 이제 먼저 전화를 한다는데요. 아하. 이런 게 또 며느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명기 원장님 무슨 생일 파티 같은 경우는 생일은 뭐 며칠 땡겨서 하거나 해서 파티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제사 날짜를 또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근데 이 시어머니가 또 이러는 것도 시어머니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시어머니도 만약에 난 제사를 접는다 하게 네. 되면은요. 일단 그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시아버지는 그래 우리 그동안 여러 제사를 이렇게 지냈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더라도요. 네. 시아버지의 형제들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또 집안 같은 경우에는 문중이 있기 때문에 네. 제사를 갖다 시어머니가 안 지내고 싶어도 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두 번째는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상담하다가 보면은 제사를 6번 지냈네, 7번 지냈네, 1년에 몇 번이네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본인이 인생에서 한 가장 많이 한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하던 거니까 네. 중단할 수가 없고 아하. 그거를 중단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해 동안 제사를 지냈던 거 완전히 헛상게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중단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데 점점 몸은 힘들어지지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흔히 이럴 때 남편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관심을 안 둔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아들은 나도 일을 안 도와주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맨날 거죠. TV나 보고 있으니까 소파에 네. 누워서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특히 지금 요즘 세상의 며느리가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어머님도 예전에 이 며느리 역할 하시면서 이런 제사 많이 불려받은 거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 시어머니들의 입장은 또 피해의식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쭉 해왔다. 네. 해왔는데 네. 나는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것보다는 나는 덜 하는데 아하. 너는 왜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그 사회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급속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조상이 바라는 것은 자손들의 화합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제사라든가 명절을 지나고 나면 네.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더 갈등이 깊어지는데요. 아하.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촉발이 됐냐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네. 이 선우빈 감독이 그 만든 리얼 고부 갈등 B급 며느리라고 아, 하는 예, 예. 그 영화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나온 사람이 자기의 일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즉, 그래서 그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고를 하고 그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추석에 안 갔더니 그 추석 때가 최고의 추석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선우빈 감독 부부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 또 다 나오고 하는 그런 건데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 이제 그 수면 위로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드디어 올 게 왔다. 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 과정에서 이제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할 건 양보하고 뭔가 어떤 합치가 되는 그런 점을 찾는 네.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손 변호사님, 이 네. 부부가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해법 중에 그러면 어머니 저 이번에는 회사에 조금 좀 바쁜 프로젝트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그러면 저기 아범 보고 내려가라 할게요. 남편 보고 내려가라 할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실제로 이번에 추석 직전에 출장이 있어가지고요. 그 제사를 못 가게 됐어요, 이 며느리가. 네. 그래서 물론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그런 그 표정을 지었지만, 네. 저는 못 가지만 신랑은 꼭 가겠다. 네. 이렇게 좋은 말로 한 거죠. 아, 해법 제시했네요. 네. 며느리 입장에서. 네네. 그런데 네. 시어머니가 굳이 뭐 올 필요 있냐? 남편이요? 아들이요? 네, 아들은 굳이 올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말씀 맞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 뭐 같이 올 거 아니면 굳이 오지 말고 뭐 편히 쉬어라 이런 좋은 취지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느낌이. 네,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어차피 그 가서 여러 네. 가지 음식 준비 등의 어떤 그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아들은 설령 가도 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 아들은 굳이 올 필요 없고 너 네. 안 오면 뭐 하러 오냐 네. 이런 이야기로 지금 며느리를 이해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가 부당하다는 생각까지 갖고 네. 급기야 이럴 거면 내가 결혼을 왜 했나 결혼하지 말 걸 그랬다라는 네. 생각까지 들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 시청자분들 중엔 또 혹시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이 사연 주신 분이 그랬잖아요. 1년에 2번 시댁 제사에 참석한다. 아니, 명절은 뺀 거예요, 지금. 1년에 2번 시댁 제사에 참석한다. 이 말씀 듣고, 아유, 1년에 2번 갖고 뭘 그래. 나는 1년에 6번 제사를 가지는 분도 막 있고 그러실 텐데, 글쎄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 사연 올라오니까 네티즌들도 많은 의견을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티즌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출장 가는 일 때문에 제사를 못 간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네. 반응이 좀 있었고요. 또 돌아가신 분들 챙기려다가 산 사람도 불행해지겠다. 뭐 이런 반응까지 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뭐 명절에 시누이들은 왔는데 네. 혼자 남아서 이렇게 음식 차릴 때 정말 서글프다고 공감하시는 네. 또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왔는데 저 말이 저런 것 같아요. 시누이들 오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도 나옵니다만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대부분은 앉아서 설거지, 산더미 같은 설거지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거. 이 내가 지금 그릇을 훔치는 건지 눈물을 훔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닦으면서 눈물도 닦고 이제 그런 드라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의견을 남기신 분도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이거는 뭐 고부 갈등 얘기는 어제 오늘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것이 조금 전에 여자의 적은 여자라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또 자기 원래 집에 가게 되면은 시누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며느리가 이쪽 집에 가면 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시어머니는 이전에 며느리였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이제 수면으로 불거지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연결될까 봐 상당히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네.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게 되면은 많은 여성들이 내가 꼭 결혼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있나?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네.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는 뭐 3대째까지
그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또 뭐 몇 대까지 줄여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합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원래 원칙이 없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이 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좀 더 우리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그러니까요. 보야 할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사실 엊그제 추석이 끝났을 때도 그 각종 언론들 특히 신문에서도 그런 기획 기사를 많이 내놨어요. 명절 간소화, 더 아울러서 제사 문화도 좀 간소화하자 이런 이 기획 기사를 내놨는데 손 변호사님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은 그 인터넷상에서요 그러신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당당하게 나 제사 안 갔습니다. 고백하신 분들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SNS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명절 후기들이 올라오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나는 이제 명절 치르러 시댁에 안 간다. 아.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또 40대 며느리 그 임모 씨는 이번에 숙소를 잡았고 네. 나 혼자 나를 위한 그런 그 요리를 만들어서 식사했다. 네. 라고 당당히 밝혔고요. 아하. 그리고 또 결혼 전인 그 30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친구에게 이미 말했다. 나는 설날 추석 두 번 다 시댁에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다고 요거는 밝혔습니다. 요즘 뭐 번갈아 가는 건 좀 요즘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설날에는 시댁, 뭐 추석에는 뭐 친정,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미 상당 기간 이제 그 시댁을 찾아서 이제 그 명절을 보냈던 그 며느리들도 올해부터는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있다. 그런 네. 말을 밝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네. 이렇게 작년부터 안 가는데 네. 이 도우미 며느리를 가사 도우미 취급하는 시댁에는 내가 가지 않으려 한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그냥 좀 참. 이제 표현이 좀 세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네. 그동안의 이 명절 문화 또 시댁과 며느리 간의 관계, 결혼 문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반면 이 SNS에 올리는 글들이 또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이 다 사실, 다 진실인지는 또 맞아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약간의 과장 또는 내 본 마음이 이제 표현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새로운 트렌드인지 또 네. 새로운 문화인지 또 옳은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뉴스파이터 이 시간에 몇 분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제는 정말 이 꺼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번쯤은 소모적인 논쟁이나 또 이 다툼 그런 걸 좀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사를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사를 중시하는 그런 집안, 가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해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남성들도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제사 때 리모컨 붙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뭔가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제사에 동참하고 음식 만들고 이 뭐랄까요 또 산적꼬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면서 뭔가 여성만 일을 한다는 불합리한 구조를 좀 희석시키는 그런데 좀 일조를 해보신 것도 해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